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올 초에 대구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4년 이상의 기간을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높은 전세가율 때문에 구입한 게 맞습니다. 전세 계약도 4년으로 했고요. 약간 목적이 달라요. 이게 제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몰려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는 아파트고 전세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규 입주가 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격차가 현저히 많이 일어나는 아파트예요. 다만 올해 시장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죠.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대구는 여태까지 미분양에 쌓였다 하더라도 가격이 빠졌다 하더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등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번엔 어떨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대구 부동산 시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상 저는 역사의 반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은 시간이란 요소로 커버를 하는 편이에요. 커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금으로 커버하셔도 되고요. 내려가도 그만, 이자를 내도 그만, 세금을 내도 그만, 돈으로 커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력,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건데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좋은 분들도 간혹 있고 운까지 따라주면 더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실패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이게 운이 좋아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간으로 해지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젊은 분들일수록 유리한데 젊은 분들일수록 안 하죠. 왜냐면 이건 경험이 있어서 좀 겸허해져야 돼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돈으로 해지를 하든 실력으로 해지를 하든 이게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비교예요. 내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노동소득을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10년이란 장기간을 봤을 때 월급으로 못 바꿔도 자산에 잘 투자를 하고 10년을 버티면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 쪽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왜냐면 두렵고 장기간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하는 편이에요. 하는 게 옳다, 내가 맞을 거다 이런 얘기보다 저는 이런 베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투자한 아파트 지금 가격 빠졌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시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구의 아파트는 멘탈이 나간 매물이 단지마다 있고 그것마저도 잘 거래가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규제를 풀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기사 올려놓고 데이터 읽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투자를 한 사람은 시장을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이랑 계속 통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규제가 풀리고 확실히 거래량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문제가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위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격이 반등을 못해요. 말 그대로 거래가 되는 거에 비해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요, 지금.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 이거를 기사로 내는 분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랑 다른 이야기냐? 규제를 해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 제가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하면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맨 위에 토지 거래 허가는 뺄게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규제를 완전히 빼주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이후 7월과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발표가 됐다. 결과는 놀라웠다. 7, 8월 대구 아파트의 거래량은 6월에 비해 107%, 114% 증가했다. 그런데 이미 줄어들어 있던 거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요. 그래서 규제를 풀면은 거래량은 늘어납니다만 지금 시장의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반등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매매와 전세보다 월세가 메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월세로 다 뺏기고 있고 대구도 그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결정타로 대구는 입주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인천도 규제를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따로 별도로 봐야 되겠죠. 제가 굳이 이 기사를 지금 왜 띄워놨느냐 이유가 있어요. 11월 달에 추가로 규제 지역을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사는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밑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저는 오늘 대구시장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좋은데 제가 이걸 왜 안 읽냐면 이걸 읽으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딱 얼음공장 네 스타일이네. 네가 좋아할 기사네. 그러니까 읽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이사님께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랑 비슷한 결이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아, 딱 지 입맛에 있는 거 가지고 왔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어쨌건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11월 달에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미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랑 국토부가 받아보는 자료는 달라요. 훨씬 더 많은 걸 받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규제 지역을 해제하니까 거래량은 늘었어요. 근데 가격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쵸? 똑똑한 분이시니까, 야, 규제 지역을 빼도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내려가는구나. 정말 지금 장관님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기사 쓰기도 좋아요. 규제 지역을 해제했지만 가격은 내려간다. 가격의 방어는 어렵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는 거래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재부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그 기재부 장관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재부 쪽이서든 중앙정부 쪽에서든 특히 지자체 측에서 야, 거래량 좀 늘려라. 이거 지방세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아작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을 늘리는데 국토부 측에서 이걸 하기 싫은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 때문인데 본인의 원대한 꿈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반등의 주범이 되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가 꿈이고 정치적 표가 중요한 건데 정치하시는 분을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럼 뻔한 결과예요.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규제 지역을 풀어도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중앙정부나 기재부의 콜에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할만하죠. 저는 그래서 11월 달에 생각보다 더 큰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간으로. 분명히 이런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입주가 있는 곳. 입주가 있는 곳 중에 지금 제일 좀 대두되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봤을 땐 수원이나 성남이나 인천이 있는데 수원이랑 성남은 애매한데 인천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노도강 이런 곳들도 규제를 완전 푸는 게 아니라 규제를 낮출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입주가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곳들, 인천 같은 곳은 풀 수가 있고요.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의 인접 지역이나 서울 외곽 지역이 전문가들은 도저히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을 푸는 거니까 완전 다 푸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밑으로 좀 내리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러분 이제 느끼시면 좋겠지만 뭐 제가 느끼기엔 좋은 기사긴 한데 이런 기사는 메인 기사에 실리지를 못해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욕만 먹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분은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폭락한다는 기사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하락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지금 이 이사님의 말씀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지금 심각하고 거래가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작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겹겹이 쌓였던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님의 그분을 앉힌 이상 규제를 마음대로 풀 리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 반등에 주범이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앞으로 보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거를 봤을 때 규제 지역을 더 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사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좋은 기사가 많은데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아까랑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아 그냥 네가 듣고 싶은 얘기 나온 기사만 골라 빼다 쓰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네이버 기사를 갖다 쓰거든요. 대중성이 있는 걸. 그런데 네이버 기사가 언젠가부터는 그냥 하락한다 폭락한다 기사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그게 지금 시장을 많이 반영한다고 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사도 좀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대구를 봐도 규제 지역을 해제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더라. 그런데 가격은 계속 빠지더라. 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알고 있겠죠.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4년 후까지 보고 이미 들어갔고 4년 동안 할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다면은 11월 달에 규제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거래량은 늘리고 가격은 계속 빠질 테니까 정말 국토부 장관님이 원하는 그림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능할 거란 생각을 하고 11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풀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